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 용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28년차 경력 교사입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학교, 농산어촌 벽지학교라고 하는데 그 작은 학교에 근무만 28년째고 한 학교당 5년 만기로 5개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6번째 학교 근무 중입니다. 이제 제가 6학년을 또 담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보화 분야만 28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정보화를 왜 시작을 했냐면 답답해서 했거든요. 학교에 나왔는데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아무런 혜택이 많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학교랑 연결하고 타 학교랑 연결해서 공동 수업도 하고 온라인을 끌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것들까지 이제 연결되는 28년 차에 대한민국의 정보화 역사랑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왔을 때 빨리 아이들이 수용해 주는 게 보통 이제 5, 6학년쯤은 돼야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시골에 있지만 그 아이들의 꿈과 어떤 도전심은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보화와 6학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졸업한 아이들을, 특히 6학년 졸업한 아이들을 기수를 다 붙여놨는데 1기부터 지금 15기까지 있거든요. 15기. 그래서 뭐 뜨문뜨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타도 있을 수 있어요. 연속해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한 후에 방학 때나 휴일이나 이럴 때 반으로 만나서 제가 항상 밥이랑 그런 음식, 가끔 PC방도 가긴 합니다만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함께 교류를 많이 하면 대부분 고등학교 한 3학년이나 대학생 됐을 때 선생님 이젠 저희가 살게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그걸 하고 있습니다. 놀이식으로.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너네 나중에 그 알바를 하면 꼭 나 저기 특정 땡땡땡 과자를 사들고 나한테 와라. 나는 그거 먹으면 된다. 아니면 너네 회사 앞쪽에 가서 내가 티켓 들고 서 있을 테니까 사장님 우리 제자 좀 내보내주세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니까 제자를 딱 1년만 하고 안녕의 개념이 아니고 약간 좋은 의미로 AS 계속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AS 하는 선생님이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끼리의 6학년들을 연결을 시켜서 약간의 그룹? 그래서 아쉬운 게 이거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뭐 5명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들이 커서 뭔가를 할 때 동기도 작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 선생님과 뭔가의 매칭이 되는 선후배들이 있다면 또 모임을 했을 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서로 저 몰래 잘들 만나더라고요. 저 빼놓고도 뭐 미용실 하는 친구네 집에 가서 미용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서 그런 모습 보면 좀 잘했다. 그럼 잘했다. 섭섭하지 않아? 조금요. 저희 아버지도 초등교사셨거든요. 초등교사인데 이제 여기 도는 아니시지만 그 아버지를 따라 생활했던 곳이 좀 작은 마을들.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작은 마을을 살면서 거기에 약간의 동화가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 대학교 때 4학년 졸업 직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 중에 비가 와서 다리가 끊어졌을 때 국가는 다리를 놓아주면 되지만 교육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계속 되뇌이면서 첫 발령지 때부터 학교에 왔을 때 이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면 뭘 배울 수도 없고 물론 뭐 교과 내용이야 그냥 하면 되겠지만은 그 이외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 더 많은 세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더 배우고 더 많이 해서 이 친구들한테 줘야겠다라는 제목이 사서하는 생고생 프로젝트 애들이 지었어요. 생고생인데 이건 자기들이 사서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즐겁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토마토 프로젝트인데
토마토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님 계세요. 하우스 몇 동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동을 100평쯤 되는 것을 아예 통째로 애들한테 이제 기부를 하시고, 이제는 여기 너네가 뭐 마음대로 뭐 심던지 대신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을 주겠지, 뭐 언제 따서 뭘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지. 그래서 하나도 고생 안 해봤던 애들이 하우스 안에 10분만 들어가면 막 땀이 비오듯 흘러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했었는데 결국 그걸 해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활동할 것에 대한 인적 자원을 또 지원을 받고, 물적 자원 지원을 받고, 토마토 하우스에 우리가 이제 가서 계속 그 공부를 하면서 판매를 했거든요. 판매를 했을 때 박스를 아이들이 꾸미고 자기들의 이제 브랜드화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꾸미고, 또 편지를 써서 이제 받아보실, 물론 그게 뭐 공식적인 소비자가 아니고 다 또 지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께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런 판매에 대한 또 안내도 해드리고, 더우나 추우나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갔는데 한 200만 원치를 벌었습니다. 결국 200만 원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고생스러웠는데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는지 좀 얘기를 하자 했더니, 저는 지역 마을에 봉사 지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하고, 가장 큰 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거를 자식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했고, 마을 지역 어르신들 또 노인회를 여러 번 찾아가서 말벗도 대어드리고, 겨울에 추우실까봐 그 찜질기 뭐 온갖 거를 사가지고 한 150만 원어치 다양하게 사서 드리고, 그 다음에 50만 원 정도는 자기들도 조금 뭐 사먹고.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도시의 아이들과는 만날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뭐 친척 아니면. 그런데 같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초기에 그 약간 혼란함은 있어요. 초기에 시골 정서와 도시의 정서의 친구들이 대화의 어떤 내용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뀌면서 서로에게 자극받는 그런 좋은 사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발표하는 그런 것들도, 왜냐면 이 시골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자기네가 6학년이 될 때까지 한 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제도 없고, 발표는 얘가 잘하고, 뭐 달리기는 얘가 잘하고, 뭐 글쓰기는 얘가,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약간의 무기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는 것을 확 빼주는 활력소가 되는 거죠. 유학생들 아이들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분위기, 학습 분위기. 맨 처음에 하는 말은, 저기 도시에 내 친구 누구 보고 싶고, 이제 두고 온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매일 나오다가 저희 반도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도시 친구들과의 노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시골에서 이제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처럼 약간 좀 동화되는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져요, 관계가. 저는 인원 갖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배제하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 학교가 마을과 함께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네, 그거는 아마 여러 기준으로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지역사회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자구책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아이수가 조금 작다 하더라도 금방 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라면 그거는 이제 수순에 따라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구별해내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데, 약간 그 생각은 해요. 초중고를 좀 같이 가져가는 케이스도 제가 거긴 근무해보지 않아서 장단점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연계를 시켜주면, 예를 들면 농어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중학교가 농어촌이 없어서 유학학교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농어촌 유학학교로 그대로 갈 수 있으면 나는 안 갈 건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이제 이런 상황도 여러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초중고 통합학교가 농어촌 예를 들어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그 일본의 학교는 3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아이들이 죽으니까 옆에 학교 애들 많이 데리고 이거를 지금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도 뭐 작은 학교 살리기, 뭐 그런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처럼.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정책 당국은 학생 수 자체와 인구가 소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완전히 방식을 바꿔서 이번에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행복감과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교실 하나는 완벽하게 그대로 살려놓는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폐교돼서 교실 하나 한 칸은 지금 바로 전원을 넣으면은 히터, 에어컨이 나오고, 예, 지금 교실과 전혀, 그러니까 즉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지역청의 담당자가 그런 거를 관리, 순회하면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당장 전학을 온다라는 연락이 들어오면 교사가 바로 파견되는 거예요. 당일에. 그 학교에, 이 마을에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어서 이사를 못 오겠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늘어나면 다시 그 학교가 이제 바로 부활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제 제 입장에서의 장점은 보다시피 학생 수가 작아요. 작아서 아이마다를 좀 더 신경 써줄 수도 있고 얘들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공모를 좀 가져와서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용이하고 맞습니다. 쉽고 동학년이 없어서 조금 더 마음대로 하는 예, 좀 애매하시나요? 동학년이 없어서 눈치 보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학년급이 다르기 때문에 옆에 학년이 왜 그런 걸 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4학년은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업무로 치면 그 일을 하려면 결국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기획부터 모든 준비. 동학년이 있었으면 같이 나눌 수 있었겠죠. 기획은 누가 하고 준비는 누가 하고 또 어쩌고.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네. 작은 학교는 주거가 너무 열악해요. 선생님들의 생활하는 관사 다 좋지 않고 막 몇십 년 된 곳들도 많고 요즘은 통합 관사가 좀 지어지긴 하지만 수량이 너무 없어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인제나 원통에 월세를 따로 안 되면 들어가야 되니까 월세조차도 없어요. 40만 원, 50만 원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집이 없어서 개인 돈을 쓰시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 지원이 돼요. 전세죠. 네. 전세 지원. 아파트 전세가 돼요. 일반 단독은 또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아파트 자체를 못 구해요. 이런 시골은. 이 아파트는 내놓은 집도 없고 더더군다나 전세는 뭐 아예 사는 것도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못 구한다. 구할 수가 없어서 했어. 네. 아파트 전세는 풀어주면 좋겠어요. 어디 일반 집을 가더라도 전세라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하나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우리 제자 아이들이 지금 벌써 2-3명 애기들 낳아서 초등생 들어오기도 하는데 제자 캠프 한번 열어서 네, 제자들의 자녀들만 네. 제가 애들을 봐주면 엄마 아빠 제자들은 너희들은 아. 내가 봐주마. 그리고 너희 자녀가 똑바로 못하면 전화할게. 그러면 이름표 붙여서 몇 기 누구 아들 누구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제 할머니 선생님으로서의 꿈인데